안녕하세요. 저는 이혼해서 너무 행복한 여자입니다. 사람마다 사연마다 여러 가지 이혼이 있겠지만 저에게 이혼은 너무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는 분들이 보신다면 결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1984년도 중매로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두 아이를 낳았고 약 35년간 결혼을 끝내고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첫째가 먼저 결혼하고 둘째 결혼식 끝나고 나오는 길에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날로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저의 이런 행동에 자식들은 당황해하다가 엄마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오히려 남편 보고 이제 엄마랑 이혼해 주라고 하였습니다. 제 결정을 응원해주는 자식들이 너무 고마웠고 헛살지 않은 것 같아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제가 약 35년간 지내온 결혼 생활을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가정폭력입니다. 결혼하고 첫째, 둘째 낳을 때까지만 해도 폭력을 휘두르는 그런 남편은 아니었습니다. IMF가 오면서 하던 공장은 무섭게 돌아오는 어음으로 부도가 났고 주변에서 빌렸던 수많은 빚 때문에 거의 모든 것을 뺏기고 길거리로 내버려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희망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결혼 시작할 때도 둘 다 한 푼도 없이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한동안 술에 빠져 살았고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기 시작했고 한동안은 돈 문제로 싸우게 되었고 그렇게 폭력은 시작되었습니다. 저한테도 애들한테도 말입니다. 제가 차라리 나만 때리라고 하면서 애들은 제발 때리지 말아달라고 부탁도 여러 번 하였습니다. 그 후로는 애들은 안 때렸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2002년 월드컵 때 남들은 축구로 소리 지르고 응원할 때 저는 남이 들을까 싶어서 조용히 입 막고 맞았던 기억이 납니다. 왜 싸우고 왜 맞았는지 이유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가끔 TV에서 월드컵 명장면을 보여줄 때마다 트라우마처럼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힘들고 슬퍼도 버텼던 것은 애들 때문입니다. 이혼한 부모의 자녀들이라는 소리. 손가락질을 안 받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두 아이들이 모두 결혼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둘째가 결혼하는 날에 이혼하자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물론 IMF 시절에 힘들었던 가정 환경이 많이 좋아진 후에는 남편이 진심으로 사과도 하고 그 후로는 폭력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남은 상처가 쉽게 지워지지 않듯이 제 마음속에는 흉터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아무리 잘해줘도 쉽게 잊어지지도 않았고 즐겁지도 행복하지도 않았습니다. 웃고 있지만 웃는 게 아닌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결혼 생활을 끝이 났습니다. 당연히 평생을 같이 할 줄 알았던 남편과 남남이 되었습니다. 조금 시원섭섭하기도 하고 이제는 이 세상을 혼자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두렵기도 하였지만 그렇다고 행복하지 않는 삶을 이어 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루 5시간 이상 서 있는 마트 캐셔로 취업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20년 만에 화장품이라는 것도 사보았습니다. 젊었을 때 좋아했던 노래도 찾아서 듣게 되었습니다. 참 사소한 것들이지만 행복이란 이런 거라고 느꼈습니다. 얼마 전에는 제 생일이어서 두 아들과 며느리, 손주가 제 집으로 놀려왔습니다. 15평의 작은 빌라였지만 자식들이 오니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놈의 돈 때문에 맞고 살았고
눈치를 보았기에 마음 편히 자식들 용돈 한 번 준 적이 없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용돈을 주니 너무나 기분이 좋았고 이래서 일하지 싶었습니다. 지금도 오전에는 건물 청소 및 분리수거하고 늦은 오후부터는 마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노인연금, 보험연금을 받다 보니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조금 더 시간적인, 경제적인 여유를 가지게 된다면 작은 카페를 하나 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주말이면 바리스타 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제 노년이 슬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늙기 전에 지금이라도 잃어버린 저를 찾아갈 수 있다는 것도, 새로운 꿈을 꾸고 도전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아직은 모아놓은 돈도 얼마 없지만 그래도 키워야 할 자식이 없고 그저 제 한 몸이 쉴 수 있는 곳과 먹을 것만 있으면 되기에 부담도 없습니다. 두 아이들이 같이 살자고는 하지만 아직 몸도 건강하고 저 혼자서도 충분히 지낼 수 있기에 부담 주고 싶지 않아서 싫다고 하였습니다. 매일매일 손주들 보는 재미도 있겠지만 특히 며느리에게 부담이 될 거라는 것을 잘 알기에 거절하였습니다. 다만 이혼하면서 마음에 가장 걸리는 부분은 아들들이 남편하고도 연을 끊었다는 것입니다. 아들들도 마음에 상처가 적지 않은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괜히 저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아서 아들들에게도 전 남편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아주 가끔 전 남편에게 안부차 연락을 합니다. 잘 지낸다고는 하지만 목소리에서 외로움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만나서 밥도 같이 먹었습니다. 조용히 다시 합치면 안 되냐고 물었지만 정중히 거절하였고 정 심심하면 친구로 지내자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집에만 있지만 말고 나가서 친구들도 만들고 사람들과 어울려 보라고 하였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평생 가족들을 위해서 고생한 거는 잘 알고 있으니 이제는 쉬어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이혼하고 나오면서 현금 1억 외에는 전부 다 두고 나왔습니다. 남편이 정말 평생을 고생해서 벌은 것도 알고 있고 결국 나중에는 자식들에게 갈 것들인데 얼마 남지 않은 인생에 돈 욕심까지 부리며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이 불행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남편과 제가 위기를 넘기는 능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부부도 역시 초보 남편이었고 초보 아내였던 것입니다. 결혼을 하시면 분명 행복하고 즐거운 순간도 오실 겁니다. 그러면서 힘든 순간도 찾아올 겁니다. 그 힘든 순간을 잘 넘기는 여유와 배려가 부부 모두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결혼 생활이 되기를 희망하며 사연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